투자론 갈게요. 투자론 가시면은, 자, 182페이지로 가시면 투자론 파트가 있습니다. 182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론 찾으셨죠? 그 투자론이 6에서 한 7문제, 8문제가량 출제가 됩니다. 그죠? 출제되는데, 이 저자분께서 이제, 원래는 투자는 이제 지렛도가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냥 저자분의 책의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182페이지 가시면은,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크기 순서가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되죠. 기대 수익률 정의가 안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싶은 거는 투자 판단이 자 A에 대한 선택할 때 자 1억을 투자한대요. 그럼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그래서 따로 기대 수익률. 이게 예상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이다. 그래서 내가 20%를 예상한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은 여기 1억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1억이 이제 투자 비용이라고도 하고요. 투자 비용이라고도 하고 이걸 시장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주관적이 객관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시장 가치를 갖고 따져서 예상 순수익을 본 거죠. 그럼 예상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그럼 20%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가져와야 되죠. 그죠? 요구 수익률은 최대가 맞아야 항상 최소가 맞아요. 최소죠. 자, 최대 나오면 안 돼요. 최대가 맞습니까? 최소가 맞습니까? 최소. 제가 요구르트 주스 기억나시죠? 그죠? 주관적이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죠. 그러면 기대하고 요구 수익률 중에서 요구가 커야 돼요? 기대 수익률이 커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택하고 작으면 기각한다는 얘기 배우셨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갑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투자 가치. 맨 밑에 가시면 투자 가치라는 단어가 있나요? 투자 가치라는 걸 우리가 구해봐요. 투자 가치는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그래서 이 식이 옛날에는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 좀 요새 안 나오는데, 순이익이 있으면, 예상 순수익이 있으면, 보통 순영업소득으로 가는데요. 예산 순수익이 있으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할인한다. 요구 수익률을 할인하죠. 요구 수익률을.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자, 요구 수익률은 지금 거기 밑에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또 기회비용의 성격 갖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20%, 10% 포기하면 얘가 또 하나의 기회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따라서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무위험에 대한 이자율은 우리가 시간의 대가로서 정기금이나 국공채 이자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밑에 갑니다. 자, 이 요구 수익률은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한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라는 단어 있나요? 필수 수익률이고 요구 수익률이 충족돼야지만 무슨 투자를 할 수 있죠. 자, 무위험률 찾으셨습니까? 무위험률은 확실하죠. 정기금이나 국공채 이자예요. 그럼 일반 경제 상황과 관련이 돼서 자금 시장 동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책금리에 따라. 그럼 무위험률이 올라가면 요구 수익률도 상승할 수 있죠. 그다음 따라서 위험 할증률. 위험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거죠. 위험 할증률. 위험 할증률을 이제 위험 대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따라서 위험의 대가. 위험에 대한 비용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투자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져요. 따라서 요구 수익률은 투자마다 안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면 요구 수익률도 커지겠죠. 그래서 객관적이 아니라 이게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투자자가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따라서 체계적. 체계적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 위험이에요. 이거는 그 체계적 위험이 커질수록 우리가 수익도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보상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감소해야 되니까 더 수익이 많이 또 달라는 얘기죠. 아까 또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이제 요구 수익률은 기회, 수익률을 포기하게 한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자, 비체계적 위험은 이제 분산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거죠. 자, 그럼 위에 가시면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죠. 피셔 효과라는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예상 인플레도 또 더해야 된다. 인플레율이 또 있죠. 자, 그러면서 밑에 가시면은 자, 투자 가치라는 게 있어요. 자, 따라서 할인율.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도 순현재 가치는 다 이제 그 가치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투자 가치가 또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한다는 얘기죠. 자, 자금은 우리가 기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 좀 안 나왔기 때문에 가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이에요? 높은 할인율이에요? 그럼 높은 할인율을 적용시키게 되면 가치가 상승하겠어요? 가치가 하락하겠어요? 하락하죠. 그래서 적어놔보세요. 자,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다는 건 아시겠죠? 그 위험이 클수록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입니다. 비례관계인데, 자, 위험할수록 할인율이 커지니까 그냥입니까? 가치는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그래서 위험과 가치는 좀 반비례로 간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 어느 게 시험 문제로 하면 오른쪽에 보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요구 수익률과 균형시장에 대한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럼 아까 기대가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거나 같을 때 투자하겠죠? 오른쪽 박스 보고 있나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따가 나오겠는데, 자, 안가로 2번 들어갑니다. 첫 번째를 제가 1번이라고 하고 두 번째를 2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기대가 요거보다 크면은 투자를 안 하겠어요? 채택을 하겠어요? 채택을 하죠. 그런가요? 자, 근데 여기서 생략이 됐는데,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 수요가 감소하겠어요? 투자 수요가 증가를 하겠어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가격 하락이다? 가격 상승이다? 상승인데, 자, 얘기해 볼게요. 투자를 했습니까? 아직은 안 했습니까? 안 한 상태에서 내 투자 비용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원했던 기대 수익률은 상승합니까? 기대 수익률이 하락합니까? 하락하게 되겠죠. 2억이 있으면 더 수익이 낮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고 기대와 요구가 같아지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구가 크면은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를 기각하겠어요? 투자 수요가 줄죠? 가격 상승 하락.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투자를 했나요? 아직은 안 했나요? 그럼 내가 1억이 아니라 2천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수익률은 높아지겠죠. 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가요. 이 기대 수익률을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기대가 낮아지겠어요? 기대가 높아지겠어요? 같아지죠. 그럼 야매로 간다면 나중에는 그냥입니까? 나중에는 같아집니까? 자,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간다 했죠. 그럼 기대 수익률 요거는 상승해야지만 같아져요? 하락해야지만 같아져요? 요거는 상승해야지만 같아지죠. 지금 박스는 보고 있어요? 그럼 기대가 요보다 크면 항상 시장상은 기대 수익률 점차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기대 요구 같고 요구가 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대 수익률 점차 어떻게 됩니까? 상승해서 같을 때까지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셔서 자, 중요한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 가셨나요? 자, 그러면은 자, 틀린 것만 있기 때문에 자, 1번, 2번을 한번 잡아볼게요. 1번, 2번 찾았습니까? 자, 1번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거 돼 있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대상 부동산의 투자에 이루어지는 최대한이 맞겠어요? 최소한이 맞겠어요? 최소한이 맞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은 시간에 대한 비용과 위험에 대한 보상이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고요. 갑니다. 자, 포함되어 있고, 자, 어떨까요? 자, 무위험률은 일반 경제상황과 관계가 있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투자 위험은 전혀 감소하지 않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무슨 율밖에 없어요? 무위험률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투자에 대한 위험이 클수록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자, 12번 갑니다. 요구 수익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투자자의 기대 수익률은 지금 몇 퍼센트죠? 10%죠. 요구 수익률은 몇 퍼센트예요? 6%가 되겠죠. 그럼 투자를 기각하겠어요? 채택하겠어요? 채택하겠죠. 그런가요? 자,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소하는 위험이 정도에 따라 위험할증률을 더해 가야겠죠. 자, 위험할증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겠죠. 자, 아까 요구 수익률은 대상 부동산 투자 가치를 구할 때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죠. 자,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커지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하락하겠죠. 대답해 보세요. 가치 상승할까요? 하락할까? 하락하죠. 수년제 가치도 하락하죠. 자, 5번입니다. 아까 균형시장에서 전제를 이룰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보다 크죠. 요구가 크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갑니까? 그럼 기대가 점차 상승하겠죠. 4번이 정답일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33번하고 4번하고 이제 자 5번, 6번, 이제 7번으로 이제 가는데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으로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18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고 자 지금 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게 있죠. 요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출제 빈도가 높아요. 거의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나오기 때문에 별표 3개 치셨습니까? 들어볼게요. 자, 현금 수지 측정은 운영만 있어요? 처분도 있어요. 처분도 있죠. 그래서 제 프린트 위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들어가겠습니다. 갑니다. 자,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그래서 현금 수지의 측정입니다. 자, 그럼 밑에 답에서 영업수지 계산, 지분복귀 계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가공기 이용수는 이제 들어가면서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총투자액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1억이, 자, 20억을 총투자입니다. 총투자가 있으면은, 자, 10억이 지분은 남의 거예요? 지분은 자기 거예요? 내 거죠. 지 겁니다. 지분 투자액이 있고, 자, 10억이 저당 투자액이 되겠죠. 저당 투자액이 됩니다. 저당 대부액이라는 말을 쓰죠. 대부액 씁니다. 자, 그러면은 취득만 해요? 운영도 해요? 운영도 하고 처분도 하죠. 처분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운영은 여러 번 하니까 이걸 소득이득이라고 하고 돈이 들어온가 나간 걸 결정하고요. 처분은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자본이득이란다. 돈이 들어온 거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임대 단위수라는 게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임대 단위수가 25칸이 있다고 봐봐요. 이렇게 25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단위수가 25칸이고 거기다가 이제 임대료가 100원씩 채운다면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업수지 계산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영업수지 계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영업 현금 흐름 계산이라고 합니다. 현금 흐름. 다 똑같은 얘기죠. 자, 가공기 유용수는 아시죠? 그죠? 그럼 자, 우리 지금 거기 또 책에 나와 있으면은, 자, 책에 183페이지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은 가능 총소득 옆에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암기 기법이 가공기 이용수는 부세용세 아시죠? 자, 그래서 앞쪽으로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가공기를 누가 만들었죠? 유용순이가. 세금을 부세하니까 다시 영세지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가가 뭐예요? 가는 총소득이 되겠죠. 조도 맞아요. 총도 맞고, 그래서 조소득도 맞고요. 공은 그냥입니까? 공실입니까? 공실이죠. 그래서 제 프린트 보시면 공실 불량부채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실 및 불량부채, 공실 및 불량부채가 되고요. 불량부채를 자 따라해보세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우리가 대손 충당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충당금. 그래서 이걸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다 이렇게 해야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는 임대료예요? 임대료 외소득이에요? 임대료 외소득이죠. 그래서 그걸 영업의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영업의 수익. 그래서 자판기라든지 기타 우리가 주차비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빼니까 유효가 나오죠. 유효 소득이 됩니다. 총소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요 영업 경비를 빼야 돼요. 경비 빼죠. 그럼 순소득이 나오나요? 순영업 소득이 나오고요. 자, 따라서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라고 들어보셨죠? 서비스액은 원리금의 뜻도 갖고 있어요. 원리금은 뭐와 뭐를 더한 거예요. 원금하고 이자죠. 그래서 또 이거를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합니다. 저당 지불액. 다른 용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저당 지불액이다. 그럼 세후가 돼요? 아직은 세전이 돼요. 세전, 우리가 현금 수지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업 경비를 빼죠. 영업 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현금 수지가 되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에 보시면은 단위당 예상임대로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고 기타 소득은 자판기, 유료 세탁기, 구내 식당 수입이고요. 근데 공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능소득에 이제 일정 비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영업경비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영업경비가 좀 아쉬운 게 지금 제 프린트를 가시면 영업경비에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저걸 위주로 가져가세요. 자, 갑니다. 그러면은 자, 포함되는 거와 이제 불포함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자, 유지수선비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재산세도 들어가죠. 그다음에 화재보험료 같은 게 들어가고 중개수수료, 전기수수료, 광고비 들어가죠. 근데 불포함 항목은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이 10월 30일까지 공부가 감소해야 돼요? 공부가 증가해야 돼요? 공부량이 떨어지면 안 되죠. 답변에 공부 감소 안 된다. 공부 감소 안 된다. 공부가 감소하면 된다.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들 공시 및 불량부채라는 건 그냥입니까? 영업경비 전에 빼줬습니까? 빼줬죠. 그럼 공실 및 불량부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들어가지 않고요. 부채 서비스액도 안 들어가고 자, 소득세도 나중에 빼줄 거죠. 영업소득세죠. 이건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도 안 들어갑니다. 소득세도 안 들어가고 자, 따라서 건물의 감가. 자, 비품의 감가요? 건물의 감가요? 그럼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지금 제 프린트에 감가상각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감가예요. 그럼 건물이 감가 생각한다는 건 실제 현금 흐름을 유발한 게 아니죠. 장부상이기 때문에 생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분석이 제외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공부 감소 안 된다. 이렇게 가서 안 된다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 법인세 내고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 건물을 증축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10층에서 11층을 증축하는데 그냥입니까? 이 지출이 나갑니까? 그럼 한 층을 더 올리면 더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건물을 같이 올리니까 이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하겠지만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 공제 항목이에요. 공제 순서. 공제 순서는 자, 따라서 경비부터 낸다. 경비부터 내요. 나중에 저번에 이제 제가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죠. 그럼 순이 되고요. 그냥요, 빚을 갚아야 돼요. 부채를 갚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에서 부채를 빼게 되면은 세후가 돼요. 세전이 돼요. 세전.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죠. 그죠? 내게 되면은 또 세후가 된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우리가 이 총소득과 순소득과 세전소득과 세후소득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이라면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반드시 큽니까? 같을 수도 있습니까? 영업경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경비는 필수 항목이니까 위에 게 큰 편이죠. 그런가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이제 모의고사 나왔는데 자, 유효 그 전에는 그냥요 기타 소득이 있어요. 플러스가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가능보다 밑에 게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빚이 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순소득과 세전이 그냥이야 같을 수도 있어요. 적자가 나면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프린트랑 같이 보시는데 따라서 영업소득세. 자, 따라서 순대이감, 세대원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 공인중개사는 순대이감이 나오고 감정평가 시험 문제 세대원감이 나왔거든요. 보고 계시죠? 잘해서 갑니다. 영업소득세예요. 자, 그럼 우리가 소득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 계산입니다. 그럼 영업소득세 계산은 들어갈게요. 자, 따라서 순대이감. 자, 순영업소득에서 우리가 대체충당금은 빼줘야 돼요. 대체충당금은 더해줘야 돼요. 더해주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이제 대체충당금은 영업경비 항목이었어요. 그래서 자본지출로 취급돼서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 에어컨 시설 주방들 일정 기간 교체하게 되면은 적립한 금액이 영업경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교체해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유효수명이 좀 가치를 증진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가치를 좀 올릴 수 있죠. 그럼 대체충당금은 더하자는 얘기죠. 그럼 대체충당금이라는 것은 빼야 돼요. 이건 더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감가와 이자는 빼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자 지급분은 빼줍니다. 이자 지급분은 빼주고, 아까 따라서 건물의 감가. 아까 건물의 감가는 영업경비는 아니죠. 근데 이제 이 건물에 대한 감가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해주는데 빼주는 거죠. 순대 이감을 암기하시고, 자, 가세소득이 나오면 또 세율을 곱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면 돼요. 영업소득세.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나온 게, 자, 따라서 세대 원감.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전 현금 수지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대체 충당금은 더하는 건 똑같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론상으로 간다면 순소득에서 세전을 갈 때 원금과 이자를 빼줬죠.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뺄 때 원금과 이자를 빼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또 빼주면 이중으로 빼주잖아요. 그럼 이자는 빼주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원금 상환분은 어떻게 과세 대상이죠? 빼주니까 다시 더해라는 거죠. 원금 상환분은 더해가고요. 상환분은 더해가고 감가상각비는 빠지는 건 똑같죠. 자, 이건 따라서 세대 원감. 그럼 여기서 나온 영업소득세가 똑같아져야겠죠. 그 다음에 자, 따라서 지분복귀액.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없지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제 프린트랑 같이 있는데 넘기시면 지분복귀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분복귀액은 매각시입니다. 지분복귀액의 계산은 이거는 매각 현금흐름이에요. 매각할 때 현금흐름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기간이에요. 투자기간 말이에요. 그럼 양도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걸 지분복귀액이라 하는데, 자, 지분은 남의 돈이에요. 지분은 내 돈이에요. 그럼 취득 때 20억이 들어가면 양도시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처분 시의 현금 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은 자, 따라합니다. 매도 가격. 매도 가격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똑같아요. 자, 따라서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이 순서를 그대로 가지고오시면은 이 경비부터 냅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이라는 게 시작되죠. 양도 가격. 그래서 매도 가격을 우리가 총 매각 대금이라고 하거든요. 총 매각 대금 하기 때문에 자, 얘기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이 순서가 경비부터 냅니까? 그럼 매도 경비부터 빼야 되죠. 그죠? 찾으셨습니까? 매도 경비 빼고요. 매도 경비 빼고. 자, 그럼 아까 제가 경비를 빼게 되면요. 그냥입니까? 순이라는 게 나옵니까? 순이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순매도액이 나오고. 주의하실 게, 자, 따라서 미상환 저당 잔금. 자, 부채 서비스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단어가 틀립니다. 아까랑은 틀려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게 떠야 돼요. 그럼 세후가 돼요? 아직은 세전이 돼요. 근데 세전 현금 수지예요. 세전 지분복귀액이에요. 지분복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용어 자세히 하셔야 되고요. 세전 지분복귀액이고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적어놔도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똑같은 용어입니다. 양도소득세. 그럼 세전이 됩니까? 세후가 됩니까?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겠죠. 그런가요? 이렇게 복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라면 밑에 게 커요?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매도 경비는 필수니까 위에 게 크지만 얘네들은 그냥요 같을 수도 있어요. 잔액이 없으면 순매도가 같을 수가 있고 양도차익은 같을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문제로 가서 천천히 가볼게요. 지문 위주로 좀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교재로 가시면은 자, 지금 193페이지 나와 있나요? 거기서 3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이거 다 보겠습니다. 3번 중요합니다. 자, 3번을 보시면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 있죠. 자, 그러면 가능총소득은 단위 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료 면적을 곱한 건 맞죠? 자, 유효는 어떻게 돼요? 자,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손실상대액과 불량부채액을 차감했죠. 기타 수익을 더하여 구한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서 유형순.
그럼 순소득은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유효총수에서 영업경비를 뺀 거지 유효에서 각종 영업의 수익을 더해서 구한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몇 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죠. 3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세전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순소득에다가 무슨 서비스를 뺐어요? 자,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 차감했죠. 그런가요? 자, 세우는 자 뭐에서 뭘 뺐어요? 세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기출문제 다 볼게요. 부동산 투자의 현금흐름의 추정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돼 있죠? 자, 갑니다. 자, 순소득은 뭐에서 뭐를 뺀 건가요? 유예에서 영업경비를 차감한 거고요. 자,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들어가죠? 광고비, 재산세, 우리가 전기세, 수선비가 이에 해당하죠? 맞나요? 자, 3번은 앞에 지문은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세전현금 수지. 그러면 빚을 뺐죠? 그럼 요거는 전체입니까? 내 투자액이 됩니까? 내 투자액에 대한 지분 투자액이 목이 가겠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러면 지분 투자액에 기록되는 세전소득이라고 보시면 되죠? 왜 그럴까요? 그냥요, 빚을 뺐어요. 뺐으니까 내 지분 투자액에 기록되는 세전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자, 세전은요, 칠판 보시면은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거잖아요. 그럼 순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가산했어요? 공제했어요? 공제해서 간 소득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3번이 틀렸나요? 자, 4번 갑니다. 세전 지분복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이쪽이에요. 세전 지분복귀액은 그냥입니까? 이거 매각입니까? 그럼 자산의 순매각 금액에서 미상한 저당자금을 차감했죠? 그런가요? 그럼 이건 또 무슨 투자로 가는 겁니까? 지분 투자 몫으로 가는 거죠. 빚을 뺐으니까. 이해 갔죠? 자, 부동산 투자의 대가는 보유시에 대한 운영으로 나오는 소득이득과 처분시에 나오는 자본이득 두 가지가 있죠?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기시면은, 자, 지금 5번 문제 하나 있죠? 5번에서 별표를 쳐보세요. 아, 이게 요새 시험 문제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지금 운영과 처분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지금 별표 쳐셨나요? 자, 5번에 순영업소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순영업소득을 우리가 산정할 때는 필요한 게 그냥 있어야 돼요? 기타 소득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대답합니다. 매도 비용은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죠. 매각이니까. 취득세도 안 들어가죠. 운영이니까. 미상한 저당자금도 안 들어가죠. 재산세는 나중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2번이 정답인가요? 자, 따라서 세전 지분복귀액. 세전 지분복귀액 할 때 매도 비용을 몰라야 돼요? 매도 비용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미상한 저당자금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양도소득세는 알 필요가 없죠. 그러면 니은하고 니을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예요. 안 중요하다? 이건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꼭 체크하세요. 체크하시고, 자, 6번 문제 갑니다. 자, 6번 문제. 부동산의 현금흐름의 계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아까 순대이감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순소득과 세전은 동일할 수 없다? 동일할 수도 있다. 빚이 없으면 동일할 수도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3번을 일러 보세요. 총 매각대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게 전체 금액이거든요. 그럼 총 매각대금에서 무슨 경비를 뺐어요? 그럼 순매각에 대한 대금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매각 시점에 미상한 대출 잔액이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위에 게 더 크겠죠? 그럼 순매도액보다 세전이 더 작을 수 있죠. 이해 가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후지분복귀액에서는 영업소득세입니까? 이건 자본이득세입니까? 양도소득세를 빼는 거죠. 5번이 틀렸나요? 그 다음에 7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7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자, 가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세전현금 수지.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봐요. 그럼 세전현금 수지는 아직 뭐를 안 뺐죠?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와 관련되는 것만 지우시면 돼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어떤 게 지워집니까? 니은 지워집니까? 대답해보세요. 아까 영업소득세에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알아야 되죠? 그러면 어떤 거다? 니은하고 이응만 지으시면 다 들어가죠.
화이팅. 갈게요. 지금 요거 구하는 거예요. 예? 그럼 임대료 수입을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공실도 알아야 되죠? 빼야 되고, 자, 재산세도 그냥입니까? 영업경비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니까 알아야 되고, 연간 이자 비용도 알아야 되죠? 영업의 수익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 종업원 급여도 영업경비에 들어가거든요. 알아야 되고, 건물의 감가상각비 틀리니까 역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안 되는 것만 집으시면 니은하고 이응을 빼면 6개가 되겠죠.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 10번으로 이제 다 풀어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일단은 8, 9, 10만 제가 풀어드리고, 뒤에 11번, 12번은 그냥 여러분이 푸세요. 그죠? 그러면 지금 8, 9, 10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가장 이게 유력한 게, 저는 10번이 중요합니다. 몇 번이 중요하다? 10번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넘겨보시면 11번이 세후까지 하기 때문에 영업소득세를 빼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한테 맡기고 12번은 매각에 대한 건 안 나왔거든요. 그 12번은 여러분한테 맡기겠고요. 자, 그럼 갈게요. 지금 8번 문제 있나요? 자,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그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죠? 9천만 원이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공실을 안 빼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얼마예요, 공실이? 300만 원.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자, 공실하고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네요? 그럼 얼마를 빼야 되죠? 지금 100만 원하고 300이니까 400을 빼야 되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자, 우리가 9천에서 400 빼면은 얼마가 남겠어, 당연히. 8,600이 남겠나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다 지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들어가죠? 재산세 들어가죠? 수선유지비 들어가죠? 광고선점비 들어가죠? 사업소득세는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만 불러보세요. 2,400에다가 자, 수선비가 얼마죠? 300에다가 그 다음에 광고비가 300이죠. 그러면 3,000이 되겠나요? 그런가요? 자, 재산세 들어가죠? 그럼 3,200까지 가야겠네요. 3,200. 그럼 3,200만 원이니까 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400만 원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가시겠고. 자, 지금 제가 10번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따라서 세대 원감. 세대 원감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세대 원감 기억하십니까? 자, 근데 아까 이렇게 가보세요. 제가 야매로 가볼게요. 자, 따보세요. 감히, 겁도 없이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그러면 감히만 빼주는 거예요. 그럼 따보세요. 세대 원감. 그럼 빼주는 건 어디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빼주면 되는 거죠.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따보세요. 세대 원감. 빼주는 건 어디만 빼주면 돼요? 감가만 빼주면 되는 거죠. 감정평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세전이 얼마에 불러보세요? 4천만 원. 대체 충당금은요? 350. 원금은요? 400. 감가상각비는요? 250. 그럼 250만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된다? 4,500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4,500만 원에다가 세율이 20%니까 0.2죠? 그럼 얼마다? 900만 원이 되겠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도 배포 한번 쳐보세요. 9번 문제. 자, 따라서 가공기 유용순. 자, 지금 가공기 유용순까지만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 면적이 1800인가요? 계산기 옆에다 끼세요. 1800 곱하기. 그 다음에 80이니까 0.8을 두들겨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럼 1440이 나오죠? 곱하기 5000을 두들겨 보세요. 그럼 720만 원이 나오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그럼 720만 원이 가능 총소득이라는 걸 아시겠죠? 자, 공실이 지금 몇 %입니까? 10%죠. 그런가요? 그럼 10%라는 거는 72만 원이잖아요. 그럼 빼면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이건 1-0.1이니까 여기다 그냥 0.9를 때려버리면 돼요. 얼마를 때려버리면 된다? 0.9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럼 720에다가 0.9를 때려보세요. 그러면
648만 원이 나오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648만 원에서 영업 경비가 여기에 50%잖아요. 그럼 1-0.5를 빼느니 그냥입니까? 여기다가 0.5를 곱하면 됩니까? 그럼 얼마가 돼요? 324만 원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봐봐. 자, 따라서 빠른 계산. 그럼 720에다가 0.9와 0.5를 때려버리시면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다시 갈게. 자, 다시 갈게. 720에다가 얼마 두들겨? 0.9, 0.5를 두들기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갑니다. 자, 요거 720이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자, 10%라는 거는 그냥입니까? 요건 1-0.1이니까 여기다가 얼마를 때려버리면 바로 나와요. 0.9라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0.9고, 그럼 648만 원에서 어떻습니까? 요거 자체적으로 지금 1-50%니까 반이죠? 그럼 324만 원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맡길게요. 우리가 뒤에 가시면은 11번 문제는 자, 따라해보세요. 세후 현금 수지. 그럼 어떻게 돼요? 세후 현금 수지는 세전에다가 영업소득세를 구해서 빼면 되잖아요. 대답합니다. 그럼 1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2번은 이제 매각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맡기도록 할게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매각에 대한 건 아직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갈게요. 자, 12번은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의 총 매각 대금이 지금 얼마죠? 9억인가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9억에서 자, 6년 만에 처분하고자 한다. 세전 지분 복귀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경비가 얼마가 나갔어요? 지금 매각 대금의 10%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9천이 되겠죠? 그럼 아까 1-0.1이니까 여기다 0.9를 때려버리면 되죠. 그럼 때려보세요. 9억에다가 0.9. 8억 1천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8억 1천인데 여기서 저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빌린 금액이 총 투자가 6억이라고 돼 있죠. 얘기해봐. 6억에서 대부 비율이 몇 퍼센트 빌렸어? 그럼 얼마 빌렸다는 얘기죠? 3억을 빌렸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따라서 원금 만기 시 상한. 그러면 원금을 나중에 만기 때 다 갚아버리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3억 갚았어요? 아직 안 갚았어요? 그럼 3억을 빼라는 얘기예요. 그럼 5억 1천만 원이 세전 지분 복귀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그 11번은 그냥 아까 세전에다가 영업소득세 세대 원금을 빼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넘겨보시면 아까 8번, 9번, 10번에서 10번을 찍었나요? 그래서 따라서 세대 원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강의를 잘 안 해요. 다른 강사들은. 세대 원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세대 원감에 대한 거를, 그러면 뭐만 빼면 됩니까? 감가만 빼면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